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작품 중 일부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의 존재에 대한 의미 변화가 드러나는데 언어적 측면에서 마음 가는 대로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야기에 앞서 전혀 다른 내용 같지만 색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눈이라는 창을 통하여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같은 색들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색채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맑게 갠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생각해 봅시다. 무지개는 몇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저는 7가지의 색상이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지개색은 색을 구별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색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은 화가처럼 세밀하지 않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색은 다릅니다.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본다면 빨강, 주황, 초록색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한순간의 상황에서도 인식하는 범위는 크게 다릅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언어들도 모두 다르게 색채를 받아들입니다. 전 세계의 언어가 우리나라처럼 색채를 다양하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누렇다, 샛노랗다, 노릇노릇하다, 누리끼리하다와 같이 말이죠. 또한 녹색과 파란색을 구별하지 않는 언어들도 있습니다. 이 두 색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 언어를 심리학 용어에서 그루라고 합니다. 우리말에서도 푸른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숲에서도 바다에서도 둘 다 모두 푸르다고 합니다. 이렇듯 색채를 표현하는 단어들은 많고 또 다양하죠. 이 언어들은 사고를 지배합니다. 녹색, 파란색을 구별하지 않는 언어를 가진 사람은 두 가지 색을 하나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색채를 표현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색들이 비로소 인식됩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 나타난 대로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 것은 나의 언어로서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그 중에서 나에게로 와 꽃이라고 불릴 수 있게 다가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마치 길가에 지나가는 풀꽃들이 눈에 스쳐 지나갔지만 민들레, 제비꽃, 개망초들을 부르며 감상하지 않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꽃이 된 것은 내가 그를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존재로 인식하자 비로소 나에게로 와 꽃이 된 것입니다. 지나가던 풀꽃 한 송이, 시 한 구절, 영화 한 편이 다시금 찾아와 내 마음에 다정한 노크를 해주길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그리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